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이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배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5분경 포트 제퍼슨 채널 서편에서 한 배가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배를 타고 있던 80세 남성은 배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또 한 명의 73세 남성은 현재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이스트 빌리지에서는 어제 아침 73세 여성이 MTA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어제 9시 45분경 N14 버스가 콜롬비아 스트리트에서 이스트 휴스턴 스트리트로 좌회전하던 중 73세 애나 콜론을 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버스 안에도 승객들이 타 있었지만 승객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포트리 I-95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로 출근 시간대 포트리 일대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고의 뒷수습을 위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익스프레스 라인이 폐쇄됐습니다. 이에 아침 시간대 조지 워싱턴 브리지 뉴욕 방면과 뉴저지 방면 모두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라이커스 섬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2명의 경관이 갱 단원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2명의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은 어제 저녁 6시 30분 오티스 반텀 교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 교도관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이 중 한 사람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가해자들은 즉시 체포됐습니다. 교도소장인 조세 폰테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도소 내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깊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명의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경찰 당국이 부모들에게 오는 31일 할로윈에 자녀들의 광대 분장을 저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라이스테이트의 광대 분장 무리의 위협 관련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저지주 로실팍 경찰 당국은 할로윈을 맞아 아이들이 광대 분장을 하지 않도록 부모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최근 계속해서 광대가 위협하는 괴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대돼 광대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뉴욕시경 측은 이러한 과장된 괴담에 신경 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어제 열린 부통령 후보 간 TV토론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경우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이날 버지니아주 팜빌의 롱우드 대학에서 열린 토론에서 사회자인 일레인 키하노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장한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 선제적 행동을 취하겠냐는 질문에 임박한 위협에 대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케인 후보는 당장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정보가 확실하다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케인 후보와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90분간 TV토론 대결에 대해 미 언론들은 펜스의 미세한 우세승으로 평가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에 이어 상원의원에 오른 케인 후보는 애초 예상대로 펜스 후보를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펜스의 발언 도중 계속 끼어들거나 거만한 태도 때문에 점수가 깎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디오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와 6선의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 인디애나 주지사에 당선된 펜스는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되레 점수를 딴 것으로 보입니다. CNN과 ORC의 조사 결과 토론 시청자들은 48대 42로 펜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의 1차 토론은 힐러리가 승리했지만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펜스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는 9일에 있을 2차 토론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메트로놀스와 LIRR 티켓을 휴대전화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페이와 마스터패스가 MTA의 이틱스 앱을 승인하면서 이 이틱스 앱에서 편도와 왕복, 주 혹은 월간 패스 등을 모두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통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하철과 버스 승객들도 이러한 모바일 결제 앱으로 편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공사가 완료된 뉴욕 공공도서관이 오늘 아침 10시 드디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로즈 리딩룸은 천장의 장미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후 2년 동안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 총 1,500만 달러를 들여 공사한 이 방이 문을 열어 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던 대로 책 기차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글로벌 엔트리 제도가 9개 공항에 추가돼 미 전역 총 48개 공항에서 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늦어도 내년 4월 3일 내 알래스카 페어뱅크, 오클랜드와 뉴올리언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등 9개 공항에서 글로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은 뉴욕 JFK,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등을 포함한 39개 공항에서 시행됐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미국 여행객들이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키오스크에서 간편하게 입국 절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구상에 딱 한 마리 남아있던 청개구리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애틀랜타 식물원은 어제 랩스 프린지 림드 청개구리 터피가 지난 9월 26일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한 이 청개구리는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된 셈입니다. 이 개구리는 파나마 중부의 엘발레드 안톤의 산악 지역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2006년 양서류의 치명적인 항아리 곰팡이가 번져 이 서식지에 살던 개구리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터피는 곰팡이가 번지기 전인 2005년 다른 개구리들과 함께 애틀랜타 식물원에 들어왔고 학계는 터피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랩스 개구리라고 보고 체외 수정 등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0월 5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